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 EBS에서 달의 운동에 대해서 배웠는데 달도 지구와 마찬가지로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합니다. 근데 달은 지구의 위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구의 운동에서 지구의 공전이 태양 주변을 1년에 한 바퀴 도는 거였다면 달의 공전은 지구를 27일, 대략 27일에 한 바퀴 지구 주변을 도는 것을 이제 달의 공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제대로 이제 그림과 글을 써주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하고요. 그러니까 관측자의 방향이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천체 운동을 기술을 할 때 그 방향을 나타낼 때 자꾸 바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디에 서서 어느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상상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우라고 항상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달의 위상 변화. 자, 달의 위상 변화 같은 경우에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태양빛을 반사시키는 부분, 그러니까 태양빛을 받아서 밝은 부분만을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달이 공전하면서 달은 태양빛을 반사밖에 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달의 모습은 한 달 동안 계속 끊임없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7일마다 반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달의 위상은 쉽게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이제 달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선생님이 손전등하고 얘를 달이라고 치고 손전등하고 얘를 이렇게 비춰가면서 보여줄게요. 그러면 손전등이 태양이고요. 그럼 태양빛이 이렇게 와서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부분만 밝게 보이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요. 달의 위상은. 그리고 이제 일식월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할 텐데 일식월식 같은 경우에는 해 일자에 좀먹을 식, 달 월자에 좀먹을 식 이렇게 해서 해와 달이 예전에는 그 천체들이 완벽한 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옛날 사람들은. 근데 이 완벽한 동그라미가 낮에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점점 줄어들더니 대낮인데 마치 밤처럼 깜깜해지는 이제 일식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밤에 보름달이 두둥실 떠 있었는데 이 보름달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월식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사라지진 않습니다. 이제 점점 어두워지더니 거의 뭐 검붉은색에 가까운, 그러니까 되게 무섭잖아요. 검붉은 달. 그래서 검붉은색에 가깝게 변했다가 다시 밝아지는 현상. 그러니까 이런 이제 월식 현상을 보고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월식은 이제 핏빛으로 보인다고 해서 블러드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일식하고 월식 같은 경우에는 하늘을 지키고 있는 개가 태양을 삼켰다가 뜨거워서 뱉어내고 달을 삼켰다가 차가워서 뱉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신화처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두려움의 어떤 대상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어떤 종교의식이라든지 혹은 이제 왕권을 증명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일식하고 월식이.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 이유를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을 달이 공전하다가 가리면 일식, 자, 그다음에 달이 공전하다가 지구 그림자에 들어가면 월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관측자 중심이 되는 좌표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중위권에 살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36, 37 정도에 위치하고 있죠. 한반도가 위도상으로. 자, 여기에 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삐뚤어지면 안 되는. 발을 딛고 서 있는 요 땅. 자, 나의 수직인 면에 해당이 되죠. 자, 내가 꼿꼿하게 서 있는 요 바닥을 우리가 뭐 지표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땅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자, 지구의 자전축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축이 있어요. 자전축이. 삐뚤어졌네요. 자,
자전축을 중심으로 지구는 이 방향으로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회전을 하고 있고요. 자, 태양계에서는 태양계뿐만이 아니라 우주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방향이거든요. 태양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행성들은 자전과 공전을 요 방향으로 합니다. 요 방향. 자, 요 방향을 자, 신의 관점. 자, 북극성에 위치한 누군가가 내려다 본다면, 자, 이 방향을 서에서 동방향. 자, 혹은, 자, 이 관측자의 시점에서 이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 됩니다. 여러분들 시계 바늘이 어떻게 도는지 알죠? 그죠? 시계 바늘이 똑딱똑딱 이렇게 돌잖아요. 이게 시계 방향이고요. 자, 요거 반대 방향인 얘가 반시계 방향이잖아요. 이게 이제 시계 방향, 요게 이제 반시계 방향인데, 자, 지금 지구를 내려다 보고 있는 이 관측자, 우주에 있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요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 됩니다. 자, 지구에 서 있는 우리, 좀 끔찍하지만 쌤이 눈을 이렇게 그릴게요. 자,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자전축 북쪽에 자, 요렇게 위치하고 있는 별을 선생님이 북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북극성은 폴라리스에서 자, 앞에 이니셜 P 따가지고 와서 대문자 P로도 많이 표시를 합니다. 자, 요즘 이제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요 방위 표시에서 요 사자, 자, 방위 표시에서 요쪽이 북쪽, 여기가 동, 여기가 서, 북의 반대인 여기가 남이라고 했을 때 북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의 오른손이 동서남북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따져서 땅 위에다가 표시를 해볼게요. 자, 선으로 그려놓으면 조금 상상하기 힘드니까 땅을 이렇게 선생님이 이 사람이 인지하는 동그란 평탄한 면으로 이렇게 나타낼게요. 오른손에 해당되는 요 점, 자, 요 점이 자, 동점에 해당이 돼요. 동쪽입니다. 동쪽. 북극성을 좀 밑으로 내리면 쌤이 북점이 있다라고 했죠. 그죠? 지평선과 만나는 부분. 여기가 북쪽이고요. 북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의 왼쪽 방향이 서쪽이 되는 겁니다. 서쪽. 자, 뒤통수 방향이 남쪽이 되겠죠. 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사실은 지구 위에 붙어 있는 관측자가 자, 이 방향으로 자전을 하는 거지만 자, 이 사람은 자기가 자전하고 있고 공전하고 있고 이런 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등속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은 자기가 멈춰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나는 사실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지만 하늘이 자기를 중심으로 자, 요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구 자전의 반대 방향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다고 이제 겉보기 운동을 느끼게 돼요. 자, 그래서 지구 자전이 서에서 동이기 때문에 모든 천체의 하루 동안 한 바퀴 도는 일주 운동, 이건 착각이니까요. 자, 전체 일주 운동은 관측자가 실제로 움직이는 서에서 동의 반대 방향인 자, 동에서 서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별 천체는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다. 자, 이것만 잘 기억하면 천체 일주운동 어려울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동에서 떠서 별이 서쪽으로 집니다. 자,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요 별들. 자, 별들이 무슨 방향인가요? 반시계 방향이죠. 자, 방향으로 일주 운동을 하는 것으로 관측자는 느끼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반시계 방향이니까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이 뒤를 돌아서 남쪽 하늘을 바라본다면 자, 이제 관측자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 사람이 이제 뒤를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눈이 여기에 있다면
똑같이 별은 일주운동을 동에서 떠서 서 방향으로 하고 있지만 자, 이 사람의 관측자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 천체가 시계 방향으로 일주운동을 하는 것으로 관측이 되는 겁니다. 지구 안에 있는 관측자가 바라보느냐, 밖에서 바라보느냐, 북쪽 하늘을 바라보느냐, 남쪽 하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 자, 이 사람이 그러면 동쪽 하늘을 보면요. 동쪽 하늘로 몸을 틀었을 때 오른손은 남쪽을 향하게 돼요. 모든 별들이 동쪽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자, 동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관측자는 별들을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 자, 오른쪽 방향으로 별들이 떠오르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 사람이 이제 남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자, 이번에는 왼손이 동쪽이 되죠. 그래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자, 이 사람이 이제 몸을 다시 틀어서 서쪽 하늘을 바라본다면, 자, 서쪽으로는 이제 별이 이렇게 지고 있잖아요. 그죠? 다시 이제 왼쪽 상 방향에서 자, 오른쪽 하 방향으로 별들이 이렇게 지겠죠. 이렇게. 요걸 이제 연결을 하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남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일주운동하는 모습으로 연결도 해볼 수 있고요. 북쪽 하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그라미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제 다른 방향하고 다릅니다. 가운데 이제 쌤이 얘기한 폴라리스가 있고요. 자, 폴라리스를 중심으로 자, 동심원의 모양으로 자, 이렇게 일주운동이 나타나고요. 자,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반시계 방향. 자, 반시계 방향으로 별이 도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니까요. 그죠? 반시계 방향이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관측자인 내가 동그라미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신의 관점에서 봅시다. 여기 폴라리스가 위치하고 있는 딱 축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축이 여기 꽂혀 있습니다. 그 이제 내려다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구에 이렇게 서서 우리를 올려다보는 사람한테 이제 북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 여기가 오른쪽이 동쪽이었잖아요. 왼손이 서쪽이었잖아요. 자, 이게 이제 신의 관점에서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 이렇게 되죠. 근데 지구의 자전은 어떻게 하냐면 지구의 자전은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축이 꽂혀 있을 때 이렇게 돈다고. 이걸 지금 여기에서 바라본 모습, 딱 그 폴라리스 위치에서 내려다본 지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전을 해요. 자, 이렇게 자전을 합니다. 지구가. 그러면 이게 서에서 동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따질 때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사실 이 아래쪽 부분만 보면 선생님 이거 동에서 서로 가는 거 아니에요? 동에서 서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방향을 따져줄 때 아래쪽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래쪽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절반을 딱 잘랐을 때 위쪽만 따져줍니다. 자, 서에서 동으로 가고 있죠? 자,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로 돌고 있죠? 자, 그래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자, 우주적 관점에서 봤을 때 지구의 자전은 서에서 동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모든 방향이 기준이 되니까 반드시 외우라고 했던 방향이지요. 자, 북극점에 있는 축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이 관측자 시점에서 반시계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지구에 서 있는, 자, 땅에 서 있는 관측자 시점에서도 한번 봅시다. 자, 별이 이렇게 떠서 이렇게 지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 지금 남쪽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을 때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눈이 너무 끔찍한가요? 자,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자, 이 사람의 왼손이 동쪽이 되고요. 자, 이 사람의 오른쪽이 서쪽이 되죠.
왜냐면 별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니까. 자, 이때도 선생님 아래쪽으로 생각하면 서에서 동으로 움직인다고도 할 수 있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원의 아래쪽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관측자의 위쪽 절반 반구만 생각해 주세요. 자, 이렇게 떠서 이렇게 지니까 자, 이건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거고요. 전체 일주운동 방향이죠. 자,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왼손에서 쭉 올라와서 오른손으로 쭉 내려가니까 요건 시계 방향으로 일주운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무작정 닥치고 외우는 거를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사실들은 다들 따져주도록 합니다. 그때그때. 이해를 못하면 이 방향 따져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고 항상 노력하도록 합니다. 한 번에 정리를 해줄게요. 자, 지구의 자전은 글씨를 예쁘게 쓰고 싶어요, 선생님도. 자, 지구 밖에서 바라보면 서에서 동방향이 지구 자전 방향이다. 우주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이다. 자, 천체의 일주운동은 자,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 자, 동에서 선대 시계 방향이다. 자, 북쪽 하늘을 바라보면 자, 별이나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변하지 않아요. 자, 단지 이제 시계냐 반시계냐 이게 이제 바뀌는 거고요. 자, 북쪽 하늘을 바라보면 반시계,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 자, 동서 방향이 마치 시계처럼 이렇게 보이고요. 자, 선생님이 방향을 따져줄 때 이게 이제 이 스핀이라고 하는 건 이제 뱅글뱅글 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 때는 서에서 동이 맞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아래쪽을 보면 아래쪽을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따져주면 이건 동에서 서잖아요. 뭐 이렇게 막 헷갈려 해요. 근데 선생님 얘기했죠. 아래쪽은 생각하지 마라. 자, 이렇게 돌고 있다면 요거는 서에서 동 방향이다. 즉, 자, 위쪽 절반의 구만 생각합니다. 자, 절반. 자, 반쪽의 구라고 해서 반구라고 하죠. 자, 위쪽 절반의 반구만 보자. 반드시. 자, 요것만 따지자. 위쪽만 따지자 하는 거, 이거 나중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고요. 위쪽 절반만 따진다. 자, 동이냐 서가 정확하다면 위쪽 절반만 따지면 우리가 천문학에서 얘기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서에서 동입니다. 아래쪽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모습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아침에 자, 여러분들 동해 바다에 놀러 가면 동해 바다에서 이렇게 해가 뜨죠. 동해 바다에 이제 봄, 가을에 놀러 가면 여기서 해가 뜨고요. 자, 겨울에 놀러 가면 여기에서 해가 떠요. 요거는 이제 설명하자면 좀 기니까 여러분들 요것만 기억합니다.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데 땅 밑으로 이제 지는데 이제 가장 지평선 위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는 요때 해가 제일 길게 떠 있어요. 해가 제일 길게 1년 중 떠 있는 날을 뭐라고 하냐면 하지라고 합니다. 하지. 자, 태양이 가장 땅 위에 오래 머무르는 때입니다. 6월 21일에 해당이 되고요. 자, 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정동에서 정서로 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해가 떠 있는 시간과 해가 지고 난 이후의 시간, 즉 낮과 밤의 길이가 정확하게 같은 때예요. 자, 이때를 뭐라 그러냐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다면 춘분에 해당이 되고요. 봄춘자를 써서 3월 20일. 자, 만약에 여름이 끝나고 겨울이 오고 있다면 가을 추자를 써서 추분이라면 자, 9월 22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변하지 않는 날짜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좋아요. 자, 다음 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태양이 약간 남동 방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동쪽과 남쪽이 사이에 있다고 해서 남동 방향으로 떠서
남서 방향으로 후딱 져버려요. 그러니까 지평선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태양이 C 지점에 이제 남중했을 때 요 계절은, 자, 이때는 태양이 금방 떠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빛이 비치는 시간 자체가 짧아서 춥습니다. 우리가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동지. 가장 1년 중에 특히 겨울은 겨울인데 가장 낮의 길이가 짧은 때를 동지라고 하고 12월 21일에 해당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태양이 떠서 져요. 이걸 별로 바꿔도 됩니다. 별. 자, 별도 마찬가지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자, 이 사람 지금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죠. 자, 자전 쪽이 이렇게 박혀 있고 여기에 폴라리스가 있다면, 자, 폴라리스를 중심으로 자, 동심원의 일주운동이 나타나겠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동에서 떠서 서로 집니다. 별은 그냥 다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도니까 겉보기 운동은 그 반대로 나타나는 게 맞다 하는 거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지구 공전이 만들어내는 현상들은, 겉보기 현상들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태양의 연주 운동하고요. 자, 그 다음에 천구의 연주 운동이라고도 부르고, 자, 우리 EBS의 책에서는 1년 동안의 별자리의 이동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요때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자, 태양이 마치 1년 동안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마치 천구가 1년 동안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사실은 누가 움직인다? 지구가 움직인다. 자,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태양계에서는 사실 이제 중심이 되는 게 태양이니까, 자, 가운데 있는 얘가 태양입니다. 자, 그 주변을 돌고 있는 다소 보잘것없는 작은 천체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구가 있고요. 자, 선생님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 방향은 다 이 방향이다. 되게 중요한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공전 방향도 이 방향이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지구가 여기에 있었을 때의 이 위치를 선생님이 1번이라고 번호를 붙일게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제. 자, 얘가 공전을 했어, 이 방향으로. 자, 서에서 동 방향으로 공전을 해서 자, 지구가 여기 왔습니다. 자, 여기 왔을 때 자, 이동해서 위치가 바뀌었죠? 자, 이 위치를 지구 2번 위치라고 할게요. 자, 요때 지구에 붙어서 서 있는 이제 관측자인 내가 하늘에서 별을 봤어요. 자, 별. 자, 별은 너무 멀리 있어서 마치 하늘에 고정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성이라고 부르는데, 항성. 자, 우리말로 별입니다. 자, 스타입니다. 자, 1번 위치에 지구가 있을 때 관측자가 이 별을 봤어요. 와, 예쁘다. 자, 별을 봤어요. 자, 요 가장자리 요 보라색 요 면은 뭐냐면 천구입니다. 자, 우리가 우주를 평면으로 느끼고 있는 가상의 구라고 했죠? 자, 요 천구상에 요 별이, 자, 당연히 내가 이렇게 쳐다봤으니까 이 별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돼요. 자, 1-라고 합시다. 자, 지구가 1번에 있을 때 이 별은 1-에 있는 것처럼 내가 느낀 거예요. 근데 내가 붙어서 사는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해서 2번 위치에 온 거죠. 자, 2번 위치에 와서 자, 역시 밤에 내가 나가서 지구에 붙어 사는 내가 똑같이 이 항성을 바라봅니다. 와, 내가 지난번 봤던 별이네, 예쁘네 하고 봐요. 자, 그러면 이 별은 이번에는 천구상의 이 위치에서 관측이 되죠? 자, 이걸 2-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지구가 공전을 했어. 자, 지구의 공전 방향이 1번에서 2번이었어요. 자, 그랬더니 자, 별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1-에서 2-로 바뀌었는데요. 자, 이 방향이 반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1번, 2번으로 지구 공전할 때 별은 1-2-로 거꾸로 움직였어요. 거꾸로. 자, 선생님이 지구의 공전 방향이 서에서 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별의 위치가 바뀐 건
자, 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동에서 서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보면 자, 천구의 연주운동. 선생님이 지금 연구운동이라고 썼나요? 자, 천구의 연주운동은 동에서 섭니다. 자, 동에서 서 방향이에요. 자, 동에서 서 방향. 자, 이제 폴라리스 방향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래쪽 반구는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서에서 자, 동으로 지구는 공전하는 거고요. 자, 별자리는 동에서 서로 자, 연주 운동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태양을 바라봅시다. 자, 조금 방금 한 건 이제 지구가 1번, 2번으로 가면서 항성이 1-2, 2-로 반대로 연주 운동한 걸 본 거고요. 자, 이번 지구가 1번 위치에 있을 때 태양을 봤어요. 관측자가. 자, 태양을 봤더니 태양이 자, 1-2-라고 합시다. 요 위치에서 천구상에서 발견이 됐어요. 1-2. 자, 2번으로 공전했어요. 자, 내 위치가 2번으로 바뀐 다음에 자, 똑같이 태양을 바라봅니다. 자, 똑같이 태양을 바라보면 이번에는 태양이 여기에 와 있어요. 자, 이걸 이제 2번 위치에 가서 바라본 모습이니까 2-라고 합시다. 자, 요때 태양이 천구상에서 마치 이동한 것처럼 보여지는 요 방향은 이 방향이죠. 이 방향. 자,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태양도 1-에서 2-로 왔어요. 두 개 방향이 같아요. 자, 서에서 동, 얘도 서에서 동입니다. 그래서 자, 태양의 연주 운동은 지구 공전에 의해서 나타난 태양의 연주 운동은 지구의 공전 방향하고 같이 서에서 동입니다. 서에서 동. 요거를 외웁니다.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무작정 외우면 100% 나중에 헷갈려서 까먹는다고. 자,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이렇게 따져주면 이거 정말 쉬운 거예요. 자, 선생님이 얘기했죠. 1번 위치에 있던 지구가 2번 위치로 갈 때, 자, 항성이라고 하는 너무 멀리 있어서 고정된 것처럼 보이는 별을 봤을 때, 자, 1-에서 2-로 별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지구가 이렇게 움직일 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지구의 공전 방향의 반대인 동에서 서다. 자, 똑같이 자, 1 위치에 있는 관측자가 태양을 봤더니 1-, 자, 2 위치에 있는 관측자가 태양을 봤더니 2-. 자, 1-에서 2-로 가는 방향은 지구의 공전 방향하고 똑같이 서에서 동이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해서 요거 꼭 기억을 하고 이게 이제 현상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그러면 와, 이렇게 응용이 되는구나 하고 여러분들 아마 놀랄 수 있을 겁니다. 자, 별이 요렇게 가고 있어요. 자, 태양이 요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구가 공전을 하면 할수록 자, 태양과 별이 가까워지고 있죠. 가까워지고 있죠? 자, 요거를 선생님이 이제 밤하늘에서 사진을 같은 시간에 나가서 찍으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줄게요. 자, 쌍둥이 자리와 오리온 자리가 서쪽으로 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지는 건지 뜨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뭐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지금 밤이 됐잖아요. 근데 태양이 지금 지평선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이게 이제 서쪽으로 진 거예요. 서쪽으로. 자, 서쪽으로 이제 태양이 진 바로 직후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거리가 별로 안 떨어져 있으니까. 자, 태양이 서쪽으로 졌을 때 하늘을 봤더니 쌍둥이 자리와 오리온 자리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또 해가 지자마자 서쪽 하늘을 바라봤더니 오리온 자리하고 쌍둥이 자리가 이렇게 내려갔어요. 요 쌍둥이처럼 보이죠? 얘들아? 요 오리온 자리 알아요? 오리온 허리띠에 해당되는 삼성, 굉장히 유명하죠, 삼성. 자, 그래서 요렇게 돼 있어요. 천구의 연주운동은 동에서 서다. 태양의 연주운동은 서에서 동이다.
이 둘은 뭐 때문에 나타난다? 지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착각으로 나타나는 겉보기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는 서로 움직이는데 하나는 동으로 움직이면서 두 개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밤하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일식, 월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예전에는 인간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천문학 이벤트라고 해서, 일부러 천문대도 찾아가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현상입니다. 태양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금방 일어나긴 해요. 근데 태양이 일시적으로 하늘에서 사라지면서 낮인데도 불구하고 깜깜해지는 현상이고요. 자, 월식 같은 경우에는 달이 사라지는데 그림자에 들어가는 게 월식이기 때문에 자, 월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달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핏빛으로 변한다고 해서 이제 블러드문 뭐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일식은 왜 나타나냐면 자, 태양이 있고 자, 지구가 자, 요렇게 공전하고 있죠. 공전 방향 중요하다고 했죠. 자, 요렇게 자전하면서 요렇게 공전하고 있죠. 이 주변을 또 달이 요렇게 공전하고 있죠. 세 개 방향이 다 똑같죠? 꼭 잊지 말고 기억합니다. 자, 달이 공전하다가 요렇게 태양 앞을 가렸을 때, 자, 태양빛이 요렇게 오고 있는데,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관측자 눈에서 태양이 사라지는 게 일식현상인데 달의 위치로 따지자면 달이 삭의 위치에 있을 때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태양은 엄청 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빛도 굉장히 강렬하죠. 사람 눈도 태워버릴 만큼. 달은 작잖아요. 엄청 작고 얘는 스스로 빛도 못 내요. 근데 이 엄청 작은 달이 어떻게 태양을 다 가릴 수 있어요? 뭐 이런 생각 들겠지만 엄청 크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은 작게 보여요. 엄청 작지만 아주 가까운 애들은 크게 보이죠. 에펠탑이 이렇게 있는데 프랑스에 놀러 가가지고 이제 사진 찍을 때 손을 이렇게 뻗어서 손바닥에 에펠탑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처럼 이런 사진 찍는 이유가 이 사람은 사진 찍는 사람에 가까이 있고 얘는 엄청 크지만 멀리 있으니까 이제 원근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근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 요 큰 직경이 작아 보이고 작은 직경이 커 보이면서 달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건 자, 태양과 달의 시직경이 거의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일식은 쌤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태양이 있고요. 자,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고 있는데 작지만 가까운 달이 자, 지구 주변을 이렇게 돌다가 이 방향으로 돌다가 자, 마침 딱 맞게 태양 앞을 가린다. 그러면 이제 일식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거죠. 달이 태양을 가리는. 그래서 태양, 달, 지구. 자, 이렇게 일직선상에 왔을 때 나타나는 거고 요때 달의 위치를 삭이라고 합니다. 자, 월식은 자, 어떨 때 나타나냐면 태양이 여기 있고 자, 역시 지구가 공전하고 있어요. 자, 지구 주변을 달이 공전하고 있습니다. 자, 공전하다가 자, 달이 여기 딱 왔어요. 그래서 빛을 받아야 얘가 환하게 밝게 보일 수 있는데 지구 그림자 안에 쏙 들어간 거죠. 그래서 붉게 보이는, 어둡게 보이는 자, 이걸 이제 월식이라고 하는데 자, 월식 같은 경우에는 지구 그림자에 달이 들어간 거니까 자, 태양을 지구가 가려야 되겠죠. 그래서 태양, 지구, 달 요 위치로 일직선을 이루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얘가 망의 위치에 있을 때 나타난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뭐야 이거? 이제 별 같아 이제. 10초 전. 우와! 다이아몬드다. 커버 이게 다이아몬드. 커버 빼세요. 커버 빼야 돼요. 쉽다. 가방 떼세요. 와. 야, 퍼펙트다 이거 진짜. 와! 찍혔다. 성공. 좋았어요? 아빠 저기도 뭐 있어. 별 봐봐 별. 시간 재줘. 시간 얘기해 달라고. 2분 전. 종료 2분 전. 20초 경과. 에? 20초. 20초 경과. 130초 경과. 다이아몬드. 나온다. 우와! 동료 연. 우와, 찍혔어요? 찍혔어. 뭔지 모르지만 찍혔어. 그래. 가려야 되지 않아요? 이제 나는 콜 안 해야 되지. 10초 지나고 찍어줘야 돼요. 아직도 괜찮아요. 그냥 계속 찍어. 예, 커버 덮는 커버 안 덮어도 돼요. 사장님. 조금 보인다. 자, 이제 커버 덮으세요. 예. 끝났어요? 커버 덮으래요. 찍혔어. 자, 뭔지 모르겠어. 수고했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달의 위상 변화를 보여줄게요. 자, 지금 여기 전구가 있는데 얘가 태양이고요. 자, 선생님이 손에 들고 있는 얘가 달입니다. 달. 자, 달이 요렇게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들고 있는 핸드폰이 관측자예요. 그러니까 지구에 서 있는 우리의 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핸드폰이. 자,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요렇게 이게 일식현상이 나타났네요. 자, 달이 이렇게 왔을 때를 우리 이제 삭이라고 하는데요. 자, 삭의 위치에 달이 오면 태양의 반대 부분이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태양하고 같은 위치에 지금 달이 있기 때문에 강한 태양빛 때문에 요때 하늘에서 달은 관측되지 않습니다. 달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태양빛을 반사시키는 부분만 우리 눈에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빛을 받고 있는 부분은 오른쪽 부분은 환하게 보이는데 빛을 받지 않는 부분은 어둡게 보이죠. 이러면서 이제 달의 위상이 변하는 거예요. 자, 요때 삭. 자, 삭에서 자, 달의 공전 방향을 따라가 봅시다. 자, 이렇게 됐더니 오른쪽에 아주 가늘게 마치 손톱 깎아 놓은 것처럼 이렇게 달의 위상이 보이죠. 이때 이제 초승달이라고 하고요. 자, 초승달 위치에서 달이 공전을 합니다. 자, 공전을 해서 자, 요 위치에 오면 오른쪽 절반이 보이는 반달. 자, 오른쪽 절반이 보이는 반달을 우리가 상현달이라고 하거든요. 자, 상현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달이 조금 더 공전을 하면요. 자, 빛을 반사시키는 부분이 더 커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요렇게 태양을 마주 보게 되면 선생님 핸드폰 때문에 좀 그림자가 생기는데 태양을 마주 보는 위치에 왔을 때를 우리가 망이라고 하고 이때가 이제 보름달에 해당이 됩니다. 자, 보름달에서 조금 더 공전을 해 볼게요. 자, 선생님 조금 더 이동해서 자, 공전을 여기 이제 보름달에서 이렇게 공전을 하면 오른쪽 끝부분부터 어두워지기 시작을 하죠. 자, 이러면서 이제 달이 점점 줄어들다가 자, 요 위치에 오면 자, 요 위치에 오면 달의 왼쪽 절반 왼쪽 절반?
맞죠? 자, 달의 왼쪽 절반이 환하게 보이는 반달. 자, 왼쪽이 환하게 보이는 반달을 하얀 달이라고 합니다. 자, 하얀 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렇게 달이 공전해서 움직이면 이제 어두운 부분이 많아지고 이번에 이제 초승달하고 반대쪽 부분이 아주 가늘게 밝은 부분이 보이죠. 이때를 이제 금음달이라고 하고요. 자, 금음달에서 조금 더 공전을 해서 짠 다시 이제 사계 위치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달이 핸드폰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 위상이 바뀌는 거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위치가 바뀌면서 잘 안 되네요. 자,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달의 위상이 바뀐다는 거. 아이고, 팔 아파라. 자, 이렇게 해서 달의 공전, 그 다음에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는 부분의 변화. 자, 이런 것 때문에 달의 위상은 변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 대학 일주일 늦춰져서 조금 힘 빠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학습의 끈을 놓지 말고 열심히 공부합시다. 수고했어요.